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R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 학교의 그 진흥연구소 사업 컨소시엄에서 이 행사를 해요. 11월 21일 날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수업 주제는, 단기 강좌 주제는 여기 보시듯이 움직이는 지능, 로봇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까? 그래서 AI 로봇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고 6시간짜리 단기 강좌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사업단에서 구글 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부 공식 행사라서 이게 유료 등록을 해야 돼요. 몇십만 원 내야 되는데 무료니까 무료라기보다는 저희 사업단에서 돈을 다 지불을 해드리는 거죠. 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11월 18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행사는 21일 금요일이고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 제가 강의를 해요. 첫 번째 오전에 2시간을 하고 오후에 2시간씩 저희 과의 박수환 교수님하고 오정현 교수님하고 나눠서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고요. 모방학습,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 쪽에 제가 하는 부분. 근데 아마 요 21일, 11월 21일쯤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수업 듣고 딱 들으면은 딱 맞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난번에 프레덴코 상품권 미리 좀 사놨는데 그게 좀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그 코딩 테스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 1등, 2등, 3등 하신 분들께 5천 원짜리지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아마 정종혁 학생 오셨나? 예, 나와주시죠. 예, 나와주셔도 되고 나오기 힘들면 이따 받아가도 돼요. 예, 예, 끝나고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2등이 김다솔 학생. 네, 바로 앞이니까 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 장학금도 받지 않았어요? 네, 요즘에 그 뭐 저기 돈복이 좀 있으신 것 같네. 자, 3등이 진철호 학생 오늘 못 온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진철호 학생 못 왔으면은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그 이준석 교수님 강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고, 조금 더 쉬운 자료가 있는데 그 MIT에서 부트캠프처럼 이렇게 수업하는 게 있어요. 뭐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S.S1. 뭐 191인가 뭐 이런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가 들은 내용 중에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내용이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RNN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써볼게요. RNN이 이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RNN을 훈련을 시키려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줘야지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RNN 유닛 많이 앞에서 그림으로 보셨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입력과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가 같이 들어가죠. 입력에 곱해지는 웨이트가 있고요. 히든 스테이트에 곱해지는 웨이트가 있었어요. 웨이트 이름은 XH, HH였죠. 이게 곱해진 다음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통과해서 출력을 냈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RNN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현재 입력과 이전 상태의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가중치들을 곱한 다음에 웨이티드 썸을 만들고요. 그리고 요거를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는 거겠죠. 요 그림을 그냥 요 박스를 회색으로 된 박스를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펼친 이유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RNN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그냥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있는 그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같이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죠. 더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정화식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히든 스테이트 자체가 출력을 계속 입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출력, HT라고 하는 출력은 웨이티드 썸을 만들어야죠. X에 대한 가중치,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가중치가 곱해져서 더해집니다. 그렇죠? 그림 그대로죠.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통과시켜서 출력을 얻게 되죠. 그렇죠? 예, 요 과정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화식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원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우리 출력을 입력으로 미분했잖아요. 그래서 로컬 자코비언을 당연히 계산을 해야 돼요. 로컬 자코비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과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의 곱으로 표현해도 되죠. 네, 똑같은 건데 로컬 자코비언을 이제 구하려면 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미분해야죠. 미분하게 되면 1 빼기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제곱이에요. 근데 뭐 그걸 굳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고 그냥 미분 표시로만 해놨어요. 예,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웨이티드 썸 여기에 대한 게 한 번 더 미분이 돼야 되죠. HT 빼기 1에 대해서.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나오겠죠. 자,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건데, 여기 갑자기 왜 다이아고널 행렬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다이아고널 행렬을 만들어서 곱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행렬 전체에 대한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가 이런 걸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면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곱해져야지 식이 완성이 돼요. 요 정도까지는 일단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게 이제 로컬 제코비언인데 음, 예, 여기서 써놨네요. 예, 그 탄젠트 미분, 하이퍼볼릭 탄젠트 미분하고 웨이티드 썸의 매트릭스의 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다이아고널 성분이 필요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 로컬 자코비언은 뭐 여기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RN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똑같은 셀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입력을 계속 넣고 있는 거죠. 다음 시퀀스, 다음 단어를 계속 넣으면서 출력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죠. 그 바뀐 히든 스테이트가 다시 들어가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들어가게 되면 히든 스테이트가 갱신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T번째까지 단어를 쭉 집어넣었어요. 그럼 XT까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 전까지 갱신되어 있던 히든 스테이트하고 같이 섞여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 출력을 내면 되죠. 이거를 출력을 낼 때는 여기에 곱해지는 가중치가 있었을 것이고요. 리니어 헤드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리그레션 할 거냐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냐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킬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출력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력이 결국은 뭐예요? 이 로스랑 정답이랑 비교를 하겠죠. 정답이랑 비교를 해서 로스를 줄 거예요. 그래서 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가중치들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그레디언트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식을 많이 단순화해 놨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WHH죠. 이거에 대한 기울기죠. 즉 요거죠,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손실을 WHH에 대해서 미분한 거. 요걸 알아야지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가중치들을 계속 갱신할 수가 있죠. 우리 가중치 갱신하는 식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요게 필요해요. 자,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로스를 H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HT를 HT 빼기 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요. 로컬 자코비언이죠. 그 다음에 다시 HT 빼기 1을 HT 빼기 2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는 H2를 H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H1을 WHH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체인 룰로 계산이 되는데 T 그럼 입력이 T개가 있으면 곱해지는 것이 T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컬 자커비언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중간에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죠. 로컬 자코비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다이아고널 성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그 유도를 하려면 좀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결과만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트랜스포스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만들어지고 이걸 근사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 WHH의 트랜스포즈에 예, 뭐 T 빼기 1승 예, K가 여기 있으니까요. K를 1부터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 돼요. 이런 덧셈이 이루어지고 좀 복잡하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학부생임을 감안해서 그냥 결과만 그냥 봐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자꾸 트랜스포즈가 생기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 트랜스포즈는 이건 피할 수 없는 변상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트랜스포즈는 뭐죠? 행렬이 있으면 행렬의 그 원소에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순서만 바뀌어 있지 그거에 대한 뭐 놈을 계산한다든지 하면은 그 값은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놈이라고 하는 건 그 원소들을 다 제곱해서 합치는 형태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싱귤러 밸류라고 하는데 놈이 일종의 그런 싱귤러 밸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단지 순서들만 배치만 달라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배치가 왜 달라지냐면은 그 여러분 행렬의 곱은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워드로 갈 때는 그냥 W들을 계속 곱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되지만 백워드로 올 때는 걔네들이 순서가 다 바뀌어서 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트랜스포즈가 만들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따져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놈을 구했죠. 투놈. 벡터의 행렬이니까 행렬의 이제 투놈 같은 이런 거 일종의 싱귤러 밸류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을 이제 좀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건 C는 상수예요. 그리고 WHH라는 게 T 빼기 1 K승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T까지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WHH에 대한 0승, 1승, 2승 해서 K가 1까지 가게 되면 T 빼기 1승까지 이런 게 합쳐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네요.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순서가 곱 순서가 바뀌니까 트랜스포즈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써 있죠. 그렇지만 트랜스포즈를 하더라도 싱귤러 밸류에는 차이가 없다. 그 행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크기 같은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똑같은 가중치 행렬이 여러 번 곱해지면서 더해지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여러 번 제곱되면서 그것들이 또 다 더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마다 이런 게 WHH의 트랜스포즈가 계속 곱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WHH가 뭐 그냥 1보다 작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식이 요 식인데 요 식에서 우리 요 시그마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1 빼기 공비 분의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1부터 t까지니까 t개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죠. 네, 간단하게. 그러면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게 좀 어려우시면 이것만이라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어, 우리가 t가 50개였습니다. 즉 단어를 50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h를 한번 갱신을 시켜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50단어를 집어넣게 되면 로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 50단어가 다 들어가야지 맨 마지막 50번째 단어가 들어가야지 거기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감정이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거기서 계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50단어를 다 집어넣었을 때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요. 그냥 다시 합으로 풀어서 썼어요. 자,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거꾸로 나오긴 하지만 WHH의 절대값에 49승 더하기 48승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0승까지 나와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여기다 놓고 보면 되죠. K가 0일 때 K가 1부터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T일 때까지 가면 T일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 T 빼기 T니까 0승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먼저 들어간 입력에 대한 어떤 그 결과는 여기서 나오죠. 두 번째 들어간 입력에 대한
결과는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50번째 들어간 거에 대한 그 기울기는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보이시죠? 네,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 49승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들어간 단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 번째. 그 가장 최근은 여기에요. 자, 근데 이건 다 똑같은 가중치를 쓰죠. WHH는. RNN은 WHH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계속 똑같은 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그냥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지금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구했는데, 기울기는 이런 거의 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똑같은 게 49승이 됐다? 자, 우리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뭐 0.5 같은 게 49승이 되면 여러분들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얼마 나옵니까? 0 나오겠죠? 컴퓨터가 그렇게 큰 디테일 저장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에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항에 대한 입력에 대한 기울기가 잘 살아있죠. 그리고 오래전에 들어간 기울기들은 다 희석돼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기울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들어갔던 순차적으로 쭉 입력을 넣고 있는데 초반에 들어갔던 거에 대한 입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기울기에. 그 최근에 맨 마지막에 좀 들어갔던 것들만 기울기에 반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 기울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잘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먼 과거의 입력에 대한 영향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거에 대한 기울기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거 번역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에이펙 회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막 누가 말을 하면은 그걸 다 듣고 나서 그게 다 똑같이 중요한 단어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아래에는 집어넣고 번역을 시키게 되면은 오래전에 했던 그 말들은 다 영향이 없어져 버리죠, 번역에.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영어 단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주어도 앞에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앞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얘네들은 기울기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곱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W가 똑같은 게 아니라면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살아있을 수 있죠. 근데 똑같이 생긴 게 계속 반복해서 곱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WHH가 뭐 만약에 1보다 컸다라고 하면은 계속 커지겠죠, 이거는. 예, 여기 계속 커질 거고요. 반대로 1보다 작았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값은 영향을 못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주로 발생하느냐 하면은 둘 다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커지는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서 큰 값을 어느 정도에서 그냥 딱 잘라줘서 그냥 처리해주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처가 되는데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거 값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갱신을 못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레디언트는 잘 살죠. 살아있는데 오래전에 들어간 입력에 대한 영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로 그레디언트는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말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LSTM입니다. Long Short Term Memory.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RNN, 이게 바닐라 RNN이라고 하죠. 우리 바닐라라고 하는 거는 AI에서 어떤 의미를 쓰이나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그 바닐라처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맛을 섞어가지고 플레이버를 섞어서 다른 아이스크림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바닐라 RNN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에 나온 거, 원래 오리지널 이런 뜻입니다. 오리지널 RNN에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리지널 RNN. 예시 그린 거예요. 자, X가 들어가고 XH가 곱해지고요. HT 빼기 1이 들어가고 WHH가 곱해져서 더해진 다음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해서 히든 스테이트 내죠. 이게 지금 바닐라 RNN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로컬 자코비언은 아까 구해봤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지금 웨이티드 썸이 하나 나오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한 번 또 미분하면 또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이거를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트랜스포스를 시켜가지고 쭉 곱하게 돼 있죠. 어쨌든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WHH를 만나죠. 이걸 만나잖아요. 이걸 만나는 순간 이거에 대한 미분이 곱해져야 되죠.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 하나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얘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계속 통과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킬 방법을 찾다가 이제 찾는데 제가 이거는 재미삼아 넣은 건데 음, 우리 똑같은 거를 계속 곱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1보다 살짝 커요. 1.01. 예. 요거를 365번을 곱하게 되면 37.8이 나옵니다. 그리고 1보다 진짜 조금 작죠. 1% 작죠. 이거를 365회 반복하게 되면은 0.03이 돼요. 이게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AI 프로그래밍을 하루에 남들보다 1%씩만 더 공부해서 1년을 공부하게 되면 37.8배의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계속 곱해진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큰 문제죠. 근데 이거 살짝만 커도 문제인데, 살짝만 작아도 문제인데, 이게 365단어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형편없겠죠. 옛날에 들어간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요 두 사람이 LSTM이라고 하는 거를 발명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두 번째 저자인데 이분이 97년이면 지금 거의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걸 발표하시고 지금은 뭐 조용히 계시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한 7, 8년 전에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드 모델이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초반에 나온 월드 모델을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이쪽 패스는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원래 있던 패스는 놔두고 새로운 걸 하나 더 개설을 해요.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CT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요. 이거는 이쪽을 통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FC를 만나는 순간 이건 큰일 나잖아요. 가중치들이 똑같은 게 계속 곱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만나지 않는 새로운 패스를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메모리를 숏텀 메모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존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숏텀 메모리라고 부르고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만들고요. 요걸 롱텀 스테이트라고 롱텀 메모리라고 부를 거예요. 롱텀 메모리. 그리고 요걸 그냥 이렇게 쭉 이전의 메모리가 다음 메모리로 쏙 가죠. 시간 이전 스텝이고 다음 스텝이니까요. 쑥 가는 메모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어줘요. 어떻게 이어주냐면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바꿔주는데 여기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원래 있던 패스에서 중간 거를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예 여기다 더해주고 이 나온 거를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내줘요. 우리가 얻는 출력은 HT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리니어 헤드 붙여가지고 예측도 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거니까 이 HT가 출력인데 이 출력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기존에 있는 그 숏텀 메모리 쪽에서 오는 출력이 원래 여기잖아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한 거. 여기에다가 롱텀 메모리 값을 더해요. 얘가 뭐 장기 저장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더해가지고 출력을 뽑는데 그냥 뽑지 않고 다시 비선형을 줘서 뽑아요. 하이퍼블릭을 두 번 통과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 롱텀 메모리하고 숏텀 메모리와 입력이 결합이 된 결과물이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해서 나오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뭐 그럴싸하죠. 그러면 롱텀 메모리에서 값도 가져오고 또 롱텀 메모리의 값도 쓰죠.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나온 그 이게 원래는 HT였잖아요. 요 결과물이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해서 롱텀 메모리도 기록을 해놓고 다음번에는 그 기록된 거를 가지고 뭐 끌어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뭐 그냥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입력이 CT에 반영이 돼서 저장이 되고 여기는 현재 입력에 요 CT 빼기 1 요게 반영돼서 출력이 되죠. 더해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입력을 롱텀 메모리 넣기도 하고 롱텀 메모리에서 끌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롱텀 메모리를 핸들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들을 좀 두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포겟 게이트예요. 자, 포겟 있는 거죠. 롱텀 메모리를 우리가 이제 핸들링을 할 건데 롱텀 메모리에 있는 그 내용을 얼마나 유지를 할지 또 잊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원래 그림에서 뭘 추가해 주냐면은 여기 포겟 게이트를 추가해 주죠. 포겟 게이트를 추가해 주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입력이 욜로 포겟 게이트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t-1 히든 스테이트가 요 시그모이드로 들어가죠. 여기 시그모이드입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웨이티드 썸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중치들이 있어요. 그림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웨이티드 썸이 돼서 들어가서 시그모이드를 통과해서 나오죠. 자, 시그모이드는 출력이 뭡니까? 0부터 1 사이 값이죠. 그래서 0부터 1 사이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거 아다마드 곱이에요. 곱셈이에요, 지금. 네, 아다마드 곱이죠. 비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그래서 아다마드 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포겟 게이트가 출력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여기 제가 여기 풀어놓고 보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출력 값이 0에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겟 게이트의 출력 값이 0이면 0이 곱해지면 이게 다 지워지죠. 그렇죠? 다 얘를 지워서 지워진 게 일로 들어가죠. 예, 여기 0 곱한 게 일로 쑥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더해지는 것도 있지만 뭐 더해져 봐야 뭐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메모리는 지운 상태로 이쪽에서 들어온 입력에 의해서만 값이 기록이 되죠. 그러면 과거의 기록을 다 지울 때는 여기가 0이 출력으로 나오면 되고요.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다 이용하고 싶으면 1에 가까운 출력이 나오면 되겠죠. 1에 가까운 출력이 나오면 CT1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1이니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비율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포겟 게이트에서. 근데 이거를 음, 어떻게 그럼 이 게이트 출력 값이 조절이 될까요? 데이터로부터 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문장들이 단어들이 쭉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셀 스테이트를 무한히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이것도 지금 벡터가 늘어나는 벡터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크기의 벡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입력을 계속 지속하면서 이걸 계속 기록을 시켜 놓으면 이것도 계속 덮어 써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기억하는 게 좋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겠죠.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얘를 지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라고 치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한번 했어요. 오늘 뭐 AI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은 점심 때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마침표를 꽝 찍고 그 다음 문장이 있고 마침표가 있으면 문단이 한번 바뀌었다고 칠까요? 문단이 바뀌면은 그건 진짜로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거를 지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무한히 기록해 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문단이 바뀐다든지 마침표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이게 출력값이 뭐에 가깝게 나올까요? 고객 게이트 출력이 0에 가까이 나오겠죠. 그렇도록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겠죠. 데이터를 통해서 막 잘 배워요. 그래서 내가 잊을 만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포겟 게이트를 지워주는 거고요. 내가 포겟 게이트에서 많이 끌어올 만한 그런 입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출력이 계속 1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겠죠.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배웁니다. 음. 뭐가? 포겟 게이트에 있는 요 파라미터들은 여기 안 보이는데 W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부터 배워서 적절히 알아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록해 놓을 게 있으면 기록을 더 많이 하도록 되고 지우는 게 좋으면 지우도록 훈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포겟 게이트만 있느냐 하면 인풋 게이트도 있어요. 인풋 게이트는 내가 이 셀 스테이트에다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넣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포겟 게이트는 지금 끌어오는 거를 조절하는 거고 인풋 게이트는 넣는 거죠. 그래서 인풋 게이트가 1이 되면은 쓰는 거고요. 0이 되면 무시하는 겁니다. 인풋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써가지고 게이트 하나 또 달아놨는데 가만히 보시면 입력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그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는데 과거 히든 스테이트랑 웨이티드 서밋에서 통과하죠. 그리고 여기서 곱해지죠. 곱해져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낼까요? 입력이, 입력이, 지금, 요게 지금 만약에 인풋 게이트가 1에 가까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입력 값이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서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셀 스테이트에. 그러니까 입력을 내가 장기 메모리에 얼마나 기록할지를 결정해주는 게이트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은 입력이 장기 메모리에 잘 안 들어가겠죠. 이건 장기 메모리에 넣을 만한 내용이 아니야. 이 데이터는. 그렇게 되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현재 입력도, 이거에 의해서 통제가 되죠. 그렇죠? 현재 입력들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요 인풋 게이트에 의해서 좀 막히죠. 현재 입력도 전달이 되는데 같이 제약을 받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 메모리를 들어가는 것들이 통제가 되죠. 인풋 게이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가 있어요. 마지막 게이트예요. 아웃풋 게이트는 이 장기 메모리에 있는 걸 얼마나 끌어올지 하는 겁니다. 장기 메모리에 있는 거를 얼마나 끌어올지. 그래서 여기다 게이트를 달아가지고 요 탄젠트 출력에다가 곱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웃풋 게이트가 1에 가까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여기 빨간 여기 분홍색 요거는 이미 CT죠. CT. CT로부터 얼마나 가져올까죠. 지금 이 CT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건 CT 빼기 1이었고 곱해지고 더해진 이후는 CT잖아요. CT를 얼마나 가져올지를 얘가 결정해 주는 거죠. 얘가 1 같으면 다 가져오죠. 예, 근데 얘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거를 거의 다 안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것들은 다 게이트 출력이에요. 데이터 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 패스는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통과한 요 길. 요거는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길이고 그 길을 중간중간에 이러한 그 노브 같은 걸 둬가지고 이걸 조절을 해주는 거죠. 수도꼭지를 둬서 출력을 조절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브가 세 개가 있죠? 네. 그래서 어, 그 장기 메모를 얼마나 있게 할지, 그 다음에 장기 메모리 얼마나 넣을지, 그 다음에 장기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 얼마나 뽑아올지 하는 것들을 게이트를 통해서 다 배우게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략을 해놓은 게 여기 지금 게이트에 있는 가중치들이죠. 얘네들이 배워지는 거예요. 예, 이 W하고 U들이. 요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배워져요. 자, 뭘 이용해서 배워요? 로스를 이용해서 배우겠죠. 그 로스는 뭐예요? 그 로스는 이 모델이 뭘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분류하면 분류 로스, 리그레션 하면 리그레션에서 나온 로스. 그런 로스들에 의해서 다 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RNN은 WXH하고 WHH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 게이트들이 워낙 많죠. 그 지금 그 활성화 함수들이 4개나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더 있지만 그래서 요걸 이름을 다르게 했어요. X로부터 들어가 곱해지는 것들은 W고요. 이 H와 곱해지는 거는 U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아래 첨자는 요 forget이니까 F고요. input이니까 I고요. output이니까 O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건 컨텐츠니까 그냥 C. 원래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첨자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FT는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죠?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다 나와요. 자, HT 빼기 1이 UF랑 곱해지죠. 그리고 X가 WF랑 곱해지죠. 그리고 바이어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게 시그모이드 활성화함수 통과하니까 시그모이드 해주면 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IT는 어떻게 나오죠? HT 빼기 1이 UI랑 곱해지고요. 여기. 그 다음에 XT는 여기 WI랑 곱해지잖아요.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그래서 다시 활성화함수 통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똑같은 식으로 OT도 계산이 되겠죠? 이쪽에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CT죠. 컨텐츠. 여기 요 출력. 요 출력. CT.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계산이 되는 거는 요 F가요. F가 요 CT 빼기 1이랑 한번 곱해지죠. 여기서 한번 곱해지죠. 요게 뭐랑 더해져요? 요거랑 더해지죠. 요건 뭐예요? IT가
이쪽에서 나온 거랑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IT 곱하기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요거,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요거는 우리 RNN에서 원래 연산하던 거죠. 요게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한 게 IT랑 한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온 거랑 더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CT가 나오죠. 이거 그냥 그림 그대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식으로.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HT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돼요? 자, 이 OT랑 뭐가 곱해져요? OT랑. 지금 OT는 위에서 계산했고요. OT랑 요게 곱해지죠? 이거 뭐예요? CT잖아요, 이거. CT가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한 거죠. CT가 하이퍼블릭 탄젠트 통과한 거를 곱해져요. 이게 연산식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HT잖아요. HT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웃풋 게이트하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CT. 그럼 요걸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거. 그렇죠? OT는 요거. CT는 요거. 결국은 모든 게이트를 다 활용해서 나오죠. 요거를 다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 그러면 긴 식이 나올 거고 모든 게이트를 다 통과한 그런 식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가만히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게 그레디언트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가면서 미분되는 패스들이 있죠, 당연히. 얘네들은 이 가중치들이 계속 희석이 되겠죠, 옛날 거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레즈넷을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이쪽 더하기니까 레즈넷에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더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살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는 그레디언트들이 미분해도 살아있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계속 잘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부분인데 제가 코드 구현하는 부분은 지금 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RNN하고 트랜스포머까지 다 배우고 나서 실습을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할 거예요. 한 시간 걸쳐서. 그래서 그 뒤에 있는데 잠깐 그래도 너무 뒤로 가면 잊어버릴까 봐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음, 로이터 뉴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실습해 볼 건데 이거는 카테고리가 46개입니다. 뉴스고요. 뉴스를 모아놓은 거고 뉴스가 이게 스포츠 뉴스인지 연예 뉴스인지 정치인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여기 46종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임베딩이라고 하는 레이어 있었고 지금 공부한 LSTM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음, 로이터 뉴스 데이터셋은 데이터 포인트가 많지 않아요. 11,228개. 원래 로이터 데이터셋은 되게 큰데 요거를 케라스에서 많이 줄여 놓은 거예요. 교육용으로. 1120, 11,000개밖에 안 되고요. 자, 모델 구조는 이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꿨는데 100이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숫자가 처음에 나오는 100은 입력의 길이, 그러니까 토큰의 길이에요. 단어의 개수. 모델이 입력으로 받을 최대 길이, 단어의 최대 길이를 100으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임베딩을, 뭐, 1000차원을 100차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겠다는 거죠. 1000차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모델이 핸들링하는 단어의 개수, 즉 원합 벡터의 길이죠. 그러니까 1000단어까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1000종류의 단어에 대해서. 그 1000종류가 넘어가는 아주 희귀하게 나오는 로이터 뉴스에서 거의 안 보이는 단어, 랭킹 매겼을 때 천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상한 단어들. 얘네들은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를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100, 그 1000단어를 100차원의 밀집 벡터로 바꾸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LSTM도 그 HT에도 벡터잖아요. 그 HT, 그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도 필요해요. 히든 스테이트의 길이를 또 100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100, 100, 100이 3개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의미고요. 이렇게 해놓은 거를 코드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시퀀스의 길이는 시퀀스를 패딩해야 되는 길이니까 최대 길이니까 100단어까지 모델에서 순차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임베딩 차원은 1000단어를 100차원의 밀집 벡터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LSTM의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는 100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줘서 하면 돼요. 여기 아마 클릭하면 코드가 있을 건데 나중에 보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원래 모델 모습은 잘 표현을 안 했는데, 요 RNN에서는 그 F를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미분도 해야 되고 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표현을 해놓은 거고, 만약에 그냥 음, 우리 원래대로 표현을 한다면 입력과 히든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그냥 그림상으로 결합되는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좀 옛날 얘기예요. 97년도니까 저기 LSTM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입력을 받아가지고 히든 스테이트 갱신한 다음에 그 히든 스테이트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 입력에 반응해서 출력들이 이렇게 바로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아래는 여기 왼쪽 그림처럼 생겼죠. 이거를 타임 스텝으로 쫙 펼치면 오른쪽 그림으로 펼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음, 인풋의 길이가 4단어가 들어가고요. 아웃풋의 길이가 3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우리 번역하는 경우만 연상을 해봐도 우리가 영어로 다 막 말한 다음에 한국어로 말하면 당연히 보캐블러리 개수가 다르게, 보캐블러리가 아니라 토큰의 개수들이 다르게 나오겠죠. 영어하고 한국어는 다르니까. 그래서, 음, 그리고 한 단어 듣고, 영어 한 단어 듣고 바로 번역이 안 되죠. 예. 문장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지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다 듣고 나서 뭐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다음부터 출력들을 낼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X들이 쭉 들어가고 Y들이 쭈르륵 나오는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처리하는 거를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번역이 대표적으로 딱 그 예시에 맞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I love this class라고 하는 영어 문장이 있고 여기에 대한 번역, 이 수업 좋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I가 먼저 이렇게 싹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델로 들어가.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념적으로 펼쳐놓은 거지 실제 모델의 구조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love 들어가죠. 그 다음에 this 들어가죠. 그 다음에 class 들어가요. 순차적으로 네 단어가 여기 또르르 들어간다고요. 다시 보시면 I 들어가고 네, love, this, class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입력이 다 끝나면 end of sentence 보통 이런 그 토큰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번역이 시작되죠. 여기 이 수업 좋아요 이렇게 동작하는 모델이라 이거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 오른쪽 펼친 그림에서는 I 들어가고 love 들어가고 this 들어가고 class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이 수업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모델의 출력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히든 스테이트들이 계속 덮어 써지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히든 스테이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과거의 출력 값들이 계속 피드백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문장의 입력이 다 들어가면 그 센텐스 레벨의 인코딩을 할 거예요. 단어 레벨에 지금 어떠한 그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인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출력을 내지 않고 입력을 쭉 계속 받아들이면서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갱신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입력을 1부터 t까지 다 받은 다음에 요거를 전체 입력을 하나의 히든 벡터로 압축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 히든 벡터의 크기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력이 한 단어가 들어가던 100단어가 들어가던 1000단어가 들어가던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그 입력들을 다 요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코딩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질수록 성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 여기서 보시면 H5죠. H5는 이 모든 입력들을 다 버무리고 있는 벡터예요. 이 벡터 H5가 모든 입력 값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5번 업데이트가 된 벡터일 뿐이죠. 사실상 RNN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H0는 초기 값으로
랜덤하게 초기화된 값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입력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랜덤 벡터랑 결합이 돼서 출력이 나오겠죠. 이게 RNN이라고 하면 RNN을 통과해서 출력이 나오겠죠. LSTM이라고 하면 LSTM 통과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참고로 RNN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LSTM을 지칭해요. 기존의 RNN보다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LSTM 같은 거 통과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럼 요거는 뭘까요? H1은 킵이라고 하는 입력을 받아가지고 뭐 웨이티드 썸에서 활성화로 통과한 거니까 킵을 표현하고 있는 벡터죠. 킵을 표현하고 있는 벡터고, 요거는 keep learning까지 담고 있는 벡터고요. 요거는 세 번째 단어까지, 요건 네 번째 단어까지, 요건 문장 전체를 다 담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번역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코딩을 했어. 인코딩 한다는 건 결국은 뭐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입력 집어넣으면서 얻어낸 히든 벡터가 바로 히든 스테이트가 바로 우리가 그 인코더가 인코딩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 H5가 좋을까요? 뭐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죠. 이 구조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입력을 잘 함축하고 있는 벡터이다라고 믿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럼 디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코딩은 디코더가 해야죠. 디코더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요거는 그 인코더였고요. 디코더를 따로 만들어서 디코더가 역시 순차적으로 토큰을 매 스텝, 타임 스텝마다 생성을 해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초기화를 할 때는 인코더가 쭉 만들어 놓은 맨 마지막 히든 벡터, 그 값을 이용해서 초기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똑같은 RNN이니까. 예. 우리가 랜덤하게 초기화된 벡터를 가지고 디코딩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잘 인코딩 되어 있는 어떤 벡터가 주어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begin of sentence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begin of sentence예요. 그래서 디코더는 파라미터가 달라요. 아까 인코더랑은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다른 네트워크예요. 다른 파라미터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히든 벡터를 똑같이, 이것도 RNN이니까 똑같이 S1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S1으로부터 리니어헤드 붙여가지고 소프트맥스 분포를 쫙 펼친 다음에 Y1 나오고요. 그렇죠? 출력 나오겠죠? 소프트맥스 분포로 바꿔주는 헤드를 붙여주면 될 테니까 나오게 되면 Y1이 처음 이 디코더가 뱉어준 번역 결과예요. 번역을 시작해라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온 첫 번째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비긴 오브 센텐스 줄 수도 없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만, 첫 번째 단어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출력으로 내뱉어준 이 단어를 다음 스텝에서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거를 입력받아서 두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입력을 줘서 세 번째 단어를 똑같은 뉴럴넷에 넣어서 RNN에 넣어서 세 번째 단어를 또 예측을 해요. 히든 스테이트는 또 갱신이 되죠. 당연히.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을 하는데 언제까지 디코딩을 해요? 이 출력물이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더 이상 디코딩할 필요 없으니까. begin of sentence 주고 출력이 end of sentence가 되면 끝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S0라고 하는 게 인코더에서 맨 마지막에 뱉어준 H5랑 똑같은 놈이다. 그걸 가져다가 다른 뉴럴넷이지만 RNN에 집어넣고 출력을 얻어낸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 자, 이게 이제 디코딩을 하는 건데, 그러면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훈련이 문제죠. 훈련을 시킬 때는 디코더를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을 시킬 때는 지금 내가 begin of sentence 넣어서 y had 1이 나왔죠. 그러면 훈련시킬 때는 이 y had 1과 정답이랑 비교하겠죠. 그렇죠? 이 I love this class 그다음에 번역문 이 수업 좋아요. 이게 다 쌍으로 있는 데이터예요. 이런 그 원문과 번역문이 다 주어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건데 I love this class를 집어넣어서 최종 그 H5를 얻어냈어요. 그 벡터를. 그걸 넣어서 이 수업 좋아요를 뽑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단어는 이죠, 이.
2. 번역문에는 2로 돼 있죠. 근데 내가 낸 출력은 뭐 2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럼 그거하고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겠죠. 얼마나 틀렸는지. 그래서 그 로스를 가지고 어, 갱신을 할 건데 그다음 그 단어를 예측을 할 때는 원래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y1을 넣어야 되잖아요. y 헤드 1을 예측값을. 근데 그렇게 하면은 훈련 시점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주는 걸 티처 포싱이라고 한다 그랬죠. 티처 포싱으로 훈련을 시키게 돼요. 정답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 좋아요가 정답인데 정답이 2로 돼 있는데 그라고 쳤다 칩시다. 그럼 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엉뚱한 단어가 막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2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자, 네가 예측한 거는 틀렸고 이만큼 틀렸고 정답은 이거니까 자, 요거까지 줄 테니까 그 다음 거 한번 예측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정답이랑 또 비교하고요. 수업이랑 비교하고 정답 넣어줘서 예측시키고 또 정답하고 비교해서 로스 주고 예, 또 정답 넣어줘서 그 다음 단어 예측시키고 요 과정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에 의해서 이거 로스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야 되겠죠? 예, 백프로파게이션 시켜가지고 여기 G에 있는 가중치들을 갱신해 주면 됩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은 조금 식은 복잡했지만 로스들을 다 더해줘야 되고요. 기울기들도 같이 더해지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훈련을 하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 과정 반복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합쳐져야지 하나의 모델이 될 테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띠겠죠. 그래서 인코더라고 하는 네트워크 F는 또한 그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입력들을 하나의 히든 벡터로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걸 인코딩이라고 하죠. 디코더는 그 인코더가 최종적으로 압축해낸 놈을 이용해 가지고 값을 디코딩해서 내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뭐 조금 어려운가요? 어려 어려워요? 제가 이게 음, 졸업한 지가 오래 대학교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할지 어떨지 이제 잘 이제 감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걸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이거를 인코더에 우리 지금 뭐 로스 같은 거 없죠 지금.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를 붙여야 돼요. 예, 지금 예를 들면 H3 자리가 S 제로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딱 포개서 이어주게 되면 다 끊김없이 다 이어지죠 이렇게. 끊임없이 다 이어진 다음에는 로스들은 이제 디코더 쪽에서 나오죠. 여기서 나온 로스를 가지고 G도 훈련시키고 F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다가 인코더 디코더를 다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인코더도 인코딩을 잘하고요. 디코더도 디코딩을 잘하게 이렇게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는 F고 요건 G예요. 예, 파라미터가 다릅니다. 예, 똑같은 파라미터 가지고 시키면 이상하겠죠? 그 파라미터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다시 디코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뉴럴넷을 별도의 다른 파라미터를 갖는 뉴럴넷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W하고 U가 있었으면 여기는 뭐 오메가랑 뭐 파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파라미터는 다른 파라미터 셋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포개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시키면 된다 하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 어떤 게 안 될까요? 인코더가 너무 힘들죠. 디코더는 뭐 디코딩 한다 치더라도 인코더가요. 지금 S부터 아니 H1 제로부터 H3까지 열심히 지금 인코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세 단어 들어가면 인코딩이 되겠지만 한 10분짜리 내가 영어로다가 막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로다 막 10분 얘기했어요. 자,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해라. 그러면은 10분 그거 듣고서는 번역이 힘들겠죠? 옛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것만 기억에 많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과거 것들은 다 희석이 되어 있고 최근 거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있는 H를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번역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과거 거를 이렇게 좀 녹음시켜 놓는다든지 뭐 적어 놓는다든지 하면은 훨씬 번역이 수월하겠죠. 그걸 참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과거 값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어텐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텐션.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히든 벡터를 HT라고 할게요. HT, H3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 HT라고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H3이 굉장히 긴 입력을 컴프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 들어간 입력들은 굉장히 잊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코더가 과거의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참조할 수 있도록 이거 뭐 메모리에다 적어놓으면 되니까 예, 뭐 양은 많지 않을 테니까 메모리에 좀 적어놓게 하고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런 메모리를 갖는 네트워크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어텐션입니다. 아시겠죠?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덮어 써지면서 계속 없어졌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 히든 스테이트들을 기록을 조금씩 해놓으면, 그걸 나중에 참조만 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갱신되고 있던 이런 히든 스테이트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디코더가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음, 어떻게 참고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참고하는 방식이 심플해요. 어텐션을 지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두세요. 어텐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에서도 이 형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우선 어텐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쿼리 키 밸류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쿼리 키 밸류. 자, 쿼리하고 키하고 밸류를 집어넣어서 어텐션 펑션입니다. 이거는 어텐션을 해서 출력이 나오겠죠? 자, 쿼리 키 밸류가 뭘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쿼리는 우리가 물어보는 거고요. 키는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키하고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페어인데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텐션 아웃풋은 이 value들의 가중합이죠. 자,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검색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서관에서 책 검색해 보셨나요? 해봤어요? 예. 음, 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별로 도서관에서 책 검색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면 검색어를 넣죠. 검색어가 바로 쿼리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있으니까 검색어를 뭐 책 주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넣겠죠. 그게 쿼리예요. 그럼 도서관에서 책을 어떻게 찾아주죠? 그 검색어를 받아가지고 책에 있는 전체 내용하고 다 비교해 보나요? 책이 뭐 수천만 권은 안 되지. 한 수만 권이 될 텐데, 수만 권에 있는 내용은 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랑 비교해요? 책을 대표할 수 있는 키값들이랑 비교하죠. 뭐 인덱스 값이나 제목 같은 것들이랑. 그래서 그 책의, 뭐 예를 들어 제목이랑 비교한다 칩시다. 좀 제목을 잘 지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제목이 바로 키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그 전체 컨텐츠는 밸류예요. 그 밸류를 얻기 위해서 쿼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키들이랑만 유사도를 체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가 직접 반응하는 거는 키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의 차원이 같아야 돼요. 이 어텐션에서는. 왜냐하면 서로 벡터 내적을 할 겁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을 하려면 디멘션이 맞아야지 내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밸류는 실제적인 엄청 큰 내용이잖아요. 책의 내용. 그래서 이 밸류는 어텐션 아웃풋이랑 디멘션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실제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쿼리는 키들이랑 다 유사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키하고 밸류는 당연히 쌍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밸류들이 어텐션 아웃풋으로 바뀌는데 가중 합의돼서 나오죠. 어떤 이 중요도 같은 것들이 계산이 되면은 그게 여기 앞에 반영이 돼서 가중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쿼리 키 밸류가 뭔지. 자, 요거를 실체적으로 우리 RNN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RNN에서는 쿼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디코더가 디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디코더의 요 히든 스테이트가 쿼리예요. 자, 요 히든 스테이트. 지금 여기서는 S0가 보이고 있는데 S1도 나중에 쿼리가 되고 S2도 쿼리가 되고 S3도 쿼리가 됩니다. 얘네들이 검색어예요. 지리어가 되는 거고 키는 그럼 뭘까요? 키하고 밸류는 인코더에 있습니다. 그 키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키예요. H1, H2, H3.
요게 키입니다. 쿼리는 디코더. 왜냐면 내가 디코딩을 해야 되니까 디코더가 당연히 쿼리가 돼야 되겠죠. 그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쿼리고요. 기존에 인코딩을 해서 기록해놨던 것들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밸류는 키랑 똑같아요. 여기는 특별한 밸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밸류예요. 밸류이자 키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책을 검색하는 거면은 책의 내용이 막 진짜 있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고 제목하고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더 심플하죠, 오히려. 그래서 키하고 밸류는 동일한 값을 사용해요. 동일한 값을 RNN에서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S0가 있는데 S0를 그냥 써가지고 출력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 끊어놓은 게 아니고 이 S0가 얘네들을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참조를 해서 그 참조된 정보가 같이 요 G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S1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절차들은 뭐 그림에서 보시듯이 동일해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이준석 교수님, 아까 서울대, 그분이 만든, 책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똑같은 거를 다시 그려서 만든 거예요. 네. 자, 입력이 이제 쭉 들어갔죠. 들어가게 되면, 어, S0가 이제 요 H3으로 카피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S0가 이제 주어지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영어가 들어왔어요. 세 단어가. 그러면 begin of sentence가 들어가서 디코더에 들어가서 번역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이때 그냥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텐션을 해요. 어텐션을 어떻게 하느냐? S0를 쿼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H3이랑도 비교하고요. H2랑도 계산하고요. H1이랑도 계산을 해요. 예, 어떤 계산을 해요? 동그라미 이런 계산을 하죠. 요거 뭘까요? 이런 거 아까 아담하드 프로덕트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내적이에요. 여기 시꺼먼 거. 여기 제가 아담하드 프로덕트랑 모양이 좀 달라요. 자세히 보면. 예, 벡터의 그 닷 프로덕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벡터의 닷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를 갖죠? 두 벡터가 서로 유사하면은 1, 서로 상관없으면 0. 아시죠? 유사도 체크하는 거예요. 코사인 시미러리티로. 그래서 두 개의 그 유사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서로 비슷하면은 큰 값, 비슷하지 않으면 작은 값이 나오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텐션 스코어라고 하고요. 이 값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확률 분포로 바꿔줘요. 0에서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이건 값의 스케일만 조절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나온 게 어텐션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그래서 이 웨이트들의 합은 1이죠. 이거의 합은 1이 아니니까 이건 서로 유사도만 체크한 거니까 예, 합은 굉장히 클 수 있겠죠. 다 많이 유사했으면 1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나왔을 테니까요. 근데 요렇게 통과시켜 주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예, 전체는 확률 분포가 되니까 여기서 나온 알파 1, 알파 2, 알파 3의 합은 1이겠죠. 소프트맥스 통과시켰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어텐션 웨이트이 결국 내뱉어 주는 거는 쿼리가 뭐랑 제일 비슷한지 그런 거 나오겠죠? 예, 쿼리가 뭐랑 제일 비슷한지를 얻어내는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밸류는 키랑 똑같은 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곱해지죠? 어텐션 웨이트랑 서로 곱하기니까. 곱해지고 다시 합쳐지죠. 그래서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C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CT는 뭐예요? 이게 차원이 다 같아요. 이 RNN에서는. 아까 제가 그 차원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밸류랑 그 CT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키하고 밸류를 같은 걸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결국은 차원이 4개가 다 똑같아지겠죠. 동일한 차원의 출력 CT가 나오게 됩니다. 이 CT는 뭘까요? H1, H2, H3가 적절히 조합이 된 거죠. 유사도에 따라서, 유사도에 따라서.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C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CT는 S0를 쿼리로 써가지고 S0랑 좀 관련이 높은 것들의 좀 큰 가중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러한 벡터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이 G의 입력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begin of sentence의 컨캣이 됩니다. 이건 원래 저자가 요슈아 겐주 랩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텐션 저자가. 그 사람이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S1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이 G에 결국은 어텐션한 결과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는 그냥 이런 거 없이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 붙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 붙이게 되면 이쪽에 차원이 미리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붙이고 다시 줄여야 돼요. 프로젝션을 시키는 레이어를 하나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변형이 그런 변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더 널리 사용되는 기본 스탠다드 폼이에요. 여기다 붙여서 출력 얻어내고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S1이 결국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G에다가 S0에다가 begin of sentence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begin of sentence랑 C1이 컨캣이 된 게 들어간 거죠. 이 컨캣을 우리 세미콜론으로 표시하죠. 예, 컨캣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과거 정보들을 참조한 어떠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서 디코더로 들어갔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Y1을 얻어내고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요 과정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데 뭐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한번 기계 번역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다가 stay with me 하고 세 단어를 넣었어요. 넣으면 stay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여기 그림엔 자세히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워드 임베딩을 해가지고 밀집 벡터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X1이. 예. stay는 뭐 아까 1000개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천차원 원합 벡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X1이라고 하는 거는 걔가 밀집 벡터로 바뀐 거죠. 아까 100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코드에서 100차원 벡터로 바뀐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쭉 처리가 돼서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H3이 지금까지 했던 그 입력, stay with me라고 하는 세 단어를 함축을 해놓은 최종적인 인코더의 결과물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디코딩을 해야 됩니다. S0는 H3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카피에다 쓴 거고, 자, 번역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begin of sentence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텐션부터 해야죠. 어텐션. 자, S0가 H1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어텐션을 해요. 또 H2랑도 얼마나 비슷한지 어텐션을 해요. 또 H3이랑도 얼마나 비슷한지 어텐션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어텐션 결과물이 확률이 나오겠죠? 소프트맥스까지 통과했으니까. 소프트맥스 통과하면 확률이 나오죠? 그래서 웨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H3이 좀 크죠? 왜냐면 처음에 나올 단어가 뭘까요? 한국어 단어는. 내 곁에 있어라고 번역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미가 지금 내죠. 그죠? 한국어에서. 이 미랑 첫 단어가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는 거를 벌써 얘가 알려주죠. 그렇죠? 텐션 해가지고 알려주고 요건 좀 적고 이런 결과 알려주게 되면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C1을 만든다고 했죠. 예. 즉 S0랑 같은 길이의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음, 이 주변 단어들을 다 이해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게 문장이 길다고 치면은 떤 거랑 관련이 높은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거에 비율이 맞춰져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물을 begin of sentence 옆에 붙이죠. 이렇게 붙여서 같이 사용을 해서 이게 디코더로 들어가서 두 개가 들어가서 S0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이 어텐션 된 결과물은 입력에 같이 어펜드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S1이 나오죠. 자, 히든 스테이트가 갱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시 또 S1을 가지고 첫 단어를 예측을 하죠. 첫 단어를 예측하고 요거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 확률 분포 같은 게 나왔겠죠. 얘가 뭐 답을 딱 내주는 건 아니니까 소프트맥스 분포로 쭉 뽑도록 이렇게 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골라주게 되면 그게 네가 되는 거죠. 예. 이 아까 1000단어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1000개에 대해서 확률을 다 뱉어주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보캐블러리가 1000개면 1000개마다 다 확률값 다 내주고 그 합은 1이고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고른 게 네예요, 지금. 네를 고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네를 넣어야죠, 이제. 그쵸? 우리가 정답을 넣던 이 추론이건 훈련이건 간에 지금 이거는 뭐 추론한다고 칩시다. 네를 집어넣죠, 이렇게. 그러면 네를 가지고 이제는 디코더에 넣어야 되는데 다시 또 요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 S1을 가지고요. 과거 거에다 하고 또 어텐션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내적을 해요. 벡터 내적을 한 다음에 확률 분포 뽑아요. 어텐션 웨이트가 나오죠. 그러면 요번에는 윗이라고 하는 단어의 확률이 좀 높게 나왔죠. 그럼 이게 가중치로 사용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 가중치, C2를 만들어내는 가중치로 사용이 되는데 이쪽에 나온 벡터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요거는 적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C2를 만들어내고 요 C2가 다시 내 옆에 붙어가지고 예, 디코더로 집어넣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을 하죠. 그럼 요 S2를 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률 분포 뽑고 확률 분포로부터 확률값 제일 높은 단어 하나 뽑고 그럼 곁태가 나왔죠? 예, 그럼 곁태를 다시 다음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 이때 다시 이 내가 얻어낸 최종적인 요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또 어텐션을 또 하죠. 열심히 하고 해서 이번에는 어, 있어가 답이 나올 텐데 있는 거는 뭐 스테이죠. 예. 그래서 이 스테이가 굉장히 이 관련이 높다라는 게 벌써 딱 나와요. 뭐 물론 제가 임의적으로 그린 거긴 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해서 히든 스테이트가 아니라 여기 그 어텐션 아웃풋을 얻고 어텐션 아웃풋은 곁에 옆에 딱 붙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컴퓨터를 시킨 다음에 디코더로 집어넣고 또 마찬가지로 히든 스테이트 갱신하고 이거 디코더의 출력이죠. 이 출력을 이용해서 이제 각 보캐블러리의 확률 값으로 쭉 변환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까지 나오죠. 그러면 뭐 번역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여기 뭐 비긴 오브 센텐스, 뭐 엔드 오브 센텐스 이런 거 좀 생략을 했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기록해 놓으면은 계속 참조가 되죠. 여기에 H1, H2, H3 한번 기록이 되면 계속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저자들이 이런 그 어텐션이 실제로 얼마나 번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음, 여기가 입력이고요. 여기가 뭐 출력이에요. 세로축이 출력인데 가로축은 이제 영어죠. 영어를 집어넣고 여기서 뭐 당연히 이때 그 캐나다 사람들이니까 영어를 집어넣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어인가? 캐나다니까 불어일 것 같은데 예, 불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예를 했으면 어텐션이 지금 더가 들어갔을 때 L이랑 어텐션이 가장 많이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색깔이 밝을수록 어텐션 점수가 높은 겁니다. 높죠. 네, 어그리먼트는 어코드랑 예, 어텐션이 굉장히 높죠. 거의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O는 썰고 너는 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 어순이 거의 영어랑 불어가 거의 같으니까 이렇게 어텐션이 대각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아닌 부분들도 있죠 이렇게 예. 존인데 여기 두 개 건너뛰고 뭐 이렇게 나왔죠 제일 높은 게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국어를 하게 되면 완전 다르겠죠 어텐션 맵 자체가 그래서 이 어텐션 맵이 사실 중요해요 트랜스포머 할 때 특히 더 중요하고 이게 진짜로 내 이 모델이 잘 워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여기 저자들이 있는데요. 아까 바다나우가 그 원 저자예요. 그래서 입력 옆에다 붙이는 형태로 수행을 했고 두 번째 계신 조경현 교수님이 한국 분입니다. 네, 그 아마 뉴욕의 무슨 대학에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 뭐 하여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요슈아 벤조 네, 교수님이고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RNN하고 어텐션, 뭐 LSTM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을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네,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